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오늘 이제 전쟁보다는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에 시장이 조금 더 주목을 했습니다. 아침에 장을 시작할 때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전쟁 이슈보다는 이제 비둘기적인 이제 발언에 주목하면서 시장이 조금 더 기대보다는 살아나는 이제 내용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사실 몇 년 동안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과연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많으셨을 건데요.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안도감으로 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일단은 이제 긍정적인 사인이 보였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똑같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전 어느 일정 시점을 지나면서부터입니다. 코스닥이 조금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 장중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한 3% 가까이 하락을 하는 상황이고요. 전쟁 불확실성 회피심리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나 중소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좀 작용한 부분들이 영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상승 출발이지만은 좀 하락하는 영향이 있다는 점 생각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수급 영향력이라는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면 펀더멘털하고 좀 무관한 이벤트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은 대신에 아직까지 대내외적인 시장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는 부분이 영향을 끼쳤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력 충돌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이라면 정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쟁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이 수혜를 조금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LNG와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방산이죠. 전쟁과 관련해서 빅텍, LI기능수원과 관련된 방산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결국에는 농사와 관련해서 이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승에 대한 내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도 상승하는 좀 모습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영향을 좀 끼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플러스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저희는 이제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 이슈에 대해서 시장에서 전보다는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반응을 한다라는 판단이 보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어떤 종목이 움직였다라는 참고사항으로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도체 관련돼서는 또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브리핑한 바에 따르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중국 현지 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무기한 유예한다라고 통보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기한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규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좀 이제 뭐 리스크, 위기감, 우려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는 것이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한이 없는 기한이 없으니까 무기한이겠죠. 무기한 유예라는 것이 뭐 언제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당장의 리스크를 좀 벗었다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11일이죠. 내일이죠. 이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올 여름이죠. 올 여름 동안 이제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초전도체 관련된 이제 내용들도 좀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제 LK99 백서가 이제 공개를 이제 이번 달 안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움직이게 될 거거든요. 이런 거죠. 결국에는 초전도체 있냐 없냐, 진위 여부 이런 내용들과 상관없이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는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가격 변동에 대해서 이런 변동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단기 매매 접근도 가능하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모두 파란불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LG전자는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깜짝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내일은 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공개하는 만큼 이전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도 파란불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키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오늘 이슈가 좀 나와 있었는데 16%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주가는 8,12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칩셋 미디어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설계자산 전문 업체입니다. 13%대 하락률을 기록 중이고요. 지금의 주가는 33,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TX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적 분할 이후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16,15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신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주가는 8%대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11,14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전주 중에 하나입니다. 4%대 하락률을 나타내면서 지금 시각 기준으로 주가는 14,850원 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의혹 속에서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했던 2조 8천억 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회계 처리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악재가 언제까지 반영되게 될까요? 네, 우선 방금 앵커님께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 의혹이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감리 절차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간에 이제 결정이 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단기간에 결정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와 관련된 이슈가 저희가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 시차가 생각보다는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장 악재가 아닐 수는 없겠죠. 악재가 맞겠죠. 당장 악재가 맞다는 점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냐라고 하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볼 것이 더 많다라는 점을 같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아시겠지만은 원자력과 관련해서 가장 국내에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국내에서 최근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부터는 이제 원전에 대해 확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원전의 확장 기조가 이제 펼쳐짐에 따라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과 관련된 본업 사업들이 이제 회복 사이클에 들어섰고 그 부분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결국에 이제 뭐 원전 관련주라고 하면 시장에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경우에 당연히 이제 원전에 맞는 수요 그리고 뭐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시장에서 반응을 하게 될 텐데요. 또 수급을 끌어당기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는 뭐 모멘텀이 남아있다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장의 이슈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부정적인 이슈가 맞다는 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원전이라는 것이 뭐에 중요하냐, 왜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AI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되는데 AI가 뭐 미래를 바꿀 것이다,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AI가 질문 하나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양이 생수병으로 하면 500ml 한 병짜리가 이제 답변을 하나 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굉장히 많은 정보 처리를 위해서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기를 어떻게 조달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화석연료가 아니라 친환경을 통해서 이 전기를 조달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이런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이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점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뭐 LNG 가스터빈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SMR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해서도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당장 악재에 대해서는 악재를 이제 좀 받아들이고 악재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회계 기준 위반과 관련해서 감리 절차가 좀 결정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풍력 터빈과 SMR 등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과 관련해서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의미보다는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빠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 가격이 대략 한 14,850원 정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충분히 빠져 있다라는 것은 지금 가격 정도가 최근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바닥 가격 부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나올 구간이기 때문에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매수가는 12,500원 드리겠는데요. 이 12,500원이라는 가격은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저점 가격입니다. 저점은 12,450원인데 이제 12,500원으로 지시를 해드린 거고요. 이 가격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지지를 못 받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이 12,5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정도에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철가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10,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또 상징적인 숫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10,000원과 9,900원은 약간 개념이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이걸 보통 이제 라운드 넘버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런 이제 앞자리가 바뀌게 되면은 심리적인 저항선이 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지지선이 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손절가를 정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 진입 목표가는 14,600원입니다. 14,600원은 12,500원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고 시세가 분출했을 경우에 지금의 지지선이죠. 지금의 지지선 아래로 내려가면 그것이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저항선 부근인 이제 14,600원으로 목표가 정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지난해 10월 저점 부근인 12,5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10,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저항선에 해당하는 14,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칩셋미디어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칩셋미디어에 대해서 AI의 발달로 인해서 영상 처리 수요가 확대되면서 성장성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당장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있는 가격 부근이 이제 매물대가 원래 오늘 시초가 부근이거든요. 시초가 부근이 매물대가 좀 두터운 가격대였습니다. 매물대가 두텁다는 것은 이 가격이 이제 뭐 지지선 혹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인데 아래쪽에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항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매물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 종목의 모멘텀도 중요할 것이고 또 시장의 분위기, 그 업종의 분위기도 중요할 것인데 오늘은 돌파를 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이 리포트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기 전에 이 회사는 다양한 사업을 하겠지만은 비디오 IP와 관련된 설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종목이 보통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 관련주로 많이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영상 처리와 관련된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처리가 필요한 자율주행 테마에도 이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영상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메타버스에도 이제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AI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AI와 관련된 이제 내용으로도 시장에서 분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AI가 발달된다는 것은 처리해야 되는 이제 영상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고요. 그 영상 처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조금 더 크게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에 우선 이 종목이 당장 좋으냐 나쁘냐만 놓고는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테마들이죠. 자율주행, AI, 메타버스 이런 이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 테마들의 같이 이제 분류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 종목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주목을 해야겠지만 이 종목이 속해 있는 테마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물대에 도달하면서 가격 진입 구간에 진입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33,300원 정도고요. 지금 조정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략적으로 121선 부근까지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JRC 드리는 신규 진입 매수가 같은 경우가 32,200원인데요. 바로 121선을 이제 지지를 받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불과 지난달 중순이었죠. 9월 말 정도에 이미 이제 121선을 터치하고 이제 재반등이 나오는 차트를 보여주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121선까지 내려온다면 재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했을 경우 손절가는 29,400원으로 잡았습니다. 29,400원이라는 가격은요.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바닥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가라는 거는 상승을 할 때 레벨업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이전에 6월 달에 레벨업 했을 때 행보했던 구간의 가격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가격이 지지선이 될 거고요. 신규 진입 목표가는 이제 36,700원입니다. 이 36,700원이라는 가격은 이동평균선 61선, 21선이 모여있는 가격대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있었던 가격대 안에도 있었는데 이 종목은 121선에서 반등해서 한 61선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매매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121선에 해당하는 32,200원 선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난 6월 바닥 가격이었던 29,4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60일선과 21선이 모여있는 36,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화신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우리 자동차 부품줄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의 하락은 무엇 때문일까요? 네, 우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부재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달에 약 22,000원까지 상승했던 종목이 지금 거의 반토막 현재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상승 모멘텀 부재가 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조금 더 하향한 변화가 되는 이제 구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샤시와 같은 이제 차체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고 결국에는 자동차 판매량이 올라가거나 방금 말씀하셨던 미국의 파업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주요 고객사죠. 현대기아차의 이제 판매량이 높아질수록 유리한데요. 일단 이제 긍정적인 내용만 좀 본다라고 하면 현대기아차가 9월까지 했을 때요. 9년 만에 판매 목표, 올 한 해 이제 판매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와 인도 시장에서 이제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선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는 이런 기대감에 대한 좀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현대차와 기아가 9년 만에 목표치를 달성할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릴 거고요. 현재 가격은 11,160원입니다. 신규로 만약에 이 종목을 진입한다라고 하면 9,000원 드릴 텐데요. 이 9,000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가격에서 더 하락을 했을 경우에 매물대에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매물대가 가장 긴 구간 중에 하나거든요. 총 기간 중에 하나거든요. 그 구간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000원으로 신규 진입 매수가 드렸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 같은 경우에 7,200원 드리겠습니다. 이 7,200원이라는 가격은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저점 가격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 두터운 매물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다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7,2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700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700원이라는 가격은 다소간에 보면 조금 낮은 가격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두터운 매물대를 지지를 받고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 매물대에서 상승하는데 상승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짧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다음 저항선이 되겠죠. 그 다음 저항선인 1,700원을 목표가로 정했습니다. 화신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지금 가격에서 하락했을 때 매물대가 가장 두터운 구간인 9,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난해 10월 저점 부근인 7,200원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저항선에 해당하는 1,7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에 공략을 해주신 SM의 경우에 네. 지금 마이너스권의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아직은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 이후에 시장이 좀 많이 밀리기도 했었고 네. 오늘 조금 많이 하락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락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일단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좀 조정이 좀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이죠. 추석 네. 직전에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엄밀히 따지면 어제 그 지난주에 나름대로 좀 선방을 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뭐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난주 수요일에 하락을 하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하락한 거를 상당히 되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이겨내지 못했는데 저는 뭐 약간 12만 원쯤 이탈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 지금은 모든 종목이 다 낙폭가대 네. 위치에 있는 것이고 시장이 여기서 뭐 당장 뭐 죽을 것 같은 분위기지만 언제든지 되돌림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을 줄이더라도 저는 한 12만 5천 원, 13만 원대까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약세 속에서 SM 역시 함께 좀 밀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 종목 리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지난달 12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인데 GI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지금 11%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좀 수익 실현을 해봐야 하는 구간일까요? 일단은 솔직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락에서도 이겨내면서 고점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9월달 하락했을 때 한 2만 9천 원 하던 주가가 뭐 한 2만 4천 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만 되게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했다가 일단 하락 전환됐습니다만은 시장이 조금 안정을 띈다라면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여전히 좀 여러 가지 학회가 있고요. 지아 이노베이션은 이번 달 여러 좀 주요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기업 내부의 이벤트 이런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뭐 요즘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큰 조정이 없다라는 걸 본다라면 좀 더 가지고 있으시면서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약 바이오주도 잠깐 반등하다도 주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을까요? 모든 제약 바이오주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생각하고 네.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유한양행이 좋은 그 결과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못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러한 기업이라든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신약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을 제외하고도 약품 판매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에 좀 이슈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못 올라간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투자는 충분히 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AI 헬스케어라든지 또 AI가 접목되면서 주목을 받았었던 바이오주들, 뭐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보노로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일단 성장주에 대한 어떤 지금 약간 걱정거리가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아주 강한 출발은 안 했지만 그래서 장중 0.6% 이상 상승했다가 결국에 마이너스 2%대 하락 전환된 것은 이들 종목군들, 2차 전지라든지 로봇,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 관련된 어떤 바이오주, 특히 당뇨, 비만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 오히려 조심하시고 다른 개별적인 모멘텀이 나와 있는 종목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12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관건은 속도라고 짚어주셨는데 속도하니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자동차 쪽인가요, 본부장님? 아니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실적 장세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미국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를 좀 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뭐 테슬라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실적 장세가 진입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삼성전자 네. 잠정 예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좀 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좀 가져가 볼 필요가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업황이 좀 바닥에서 실적이 좀 개선돼서 얼마나 빨리 개선될 수 있을지 여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야기도 해주시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얘기도 해주시는 거 네. 보니까 반도체 섹터를 오늘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반도체 어떤 소부장, 부품주 쪽으로 해가지고 네. 좀 관심을 좀 갖고 좀 지켜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된 기업을 가지고 왔고 또 오늘 반도체도 같이 흔들림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가만히 보면 엔비디아 쪽 좀 뉴스가 나온 게 있죠. 지금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거의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한 80% 이상 될 것이고 AMD 쪽이 네. 관련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독점 구조가 깨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피해서 일부 기업들이 다른 기업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시장이 흔들리면서 엔비디아 향 서버 관련된 혹은 HBM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반면에 또 이제 전통 반도체 낸드라든지 DDR5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은 하락 전환하거나 혹은 상승폭이 둔화됐어도 크게 하락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좀 선별을 좀 해봤습니다. 네, 어떤 업을 영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차별화된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 또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이 부분은 또 업황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업황은 지금 거의 바닥은 확인된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론은 추석 중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2분기가 이제 업황인 바닥이 거의 확인되는 흐름인 것이고 3분기 혹은 4분기로 갈수록 업황 개선이 얼마나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오늘 또 좋은 뉴스인지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미국이 이제 중국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에 장비를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 하면서 약간 호재성 뉴스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는 호재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큰 호재인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공장에 있는 현재 필요한 장비 공급을 공장을 짓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장비 공급을 승인한다라는 것이지 네. 최첨단 그 반도체 설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그 공장들은 예를 들어서 일반 공장 같은 게 만약에 10년 주기로 공장을 수리를 한다든가 다시 바꾼다든가 한다라면 그 이내에 이제 그 공장 한번 쓰고 없어지는 공장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현재 수준에서는 앞으로도 미중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최첨단은 우리나라나 지금 미국 쪽에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짓고 있었던 거 혹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해서 필요한 장비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엄청난 큰 호재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미 중간에 이제 11월 달에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미국이 약간 중국 달래기를 위한 선물을 일부 좀 주는 것이고 또 중동 사태가 발생하니까 이것이 확전되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결론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호재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뉴스에 대해서 너무나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소부장 기업 중에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저는 심텍이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테스 같은 기업을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본다라면 HBM이라든지 서버형 혹은 그래픽 카드 관련된 기업들을 보는 것도 맞지만 전통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좀 이제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DDR5 같은 경우, 그러니까 현재 DDR4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고가 많이 쌓여가지고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가 생산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DDR5라든지 HBM은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거든요. DDR5는 지금 생산되는 족족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DDR5가 부족하다 보니까 DDR4 수요를 좀 견인하고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가 실적이 좀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3,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간다라면 내년을 좀 바라본다라면 내년 매출이 한 1조 4천억 이상, 영업이익이 한 1,550억 이상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2분기까지는 약간 적자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3분기서부터는 흑자에 대한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쪽으로 주요 메이저 업체들한테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 D램이라든지 낸드 시장이 좀 회복을 보여준다라면 심택의 실적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조정이 주가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 가까운 코스닥 네. 포함해서 10%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어도 심택은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오늘 또 키움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목표 주가에 대해서도 46,000원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조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만 잘 탄다라면 한 5만 원까지도 충분히 그 한 11월 연말까지 해서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 자체에 좀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이 흔들릴 때도 61선 36,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36,000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수가 있고 이 자리가 이탈한다면 좀 중립적인 시각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이 목표 주가에 대해서 조금 더 높여서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 5만 원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그 이상 갔을 때 이제 시장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좀 이제 그러니까 말하는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연말까지 계속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한 2,200포인트 연초 주가 지수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데도 있고 뭐 상승장에서 한 10%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조정을 이겨내면 다시 뭐 2,600 이상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쪽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주가 지수가 충분히 뭐 2,650, 2,700까지 올라간다라면 연말 장세가 이어진다라면 충분히 신택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뭐 목표가 상향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은 좀 얼마나 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심택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장 초반이 가장 강했습니다. 전강 후약의 장세를 양대 시장 모두에서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0.11%의 하락세로 2,406선에서 마감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더욱더 힘이 많이 빠진 모양새입니다. 거의 3%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 중인데요. 800선이 이미 깨져 있고 793선에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기관 많이 사고 있습니다. 5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01억 원, 기관 투자자들 136억 원 담아내고 있지만요. 개인 투자자들은 440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오늘 제 생각에는 약간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1.8%까지 올라왔다가 결국은 하락 전환 약보합대로 지금 마감할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은 처참하죠. 플러스 0.8%, 0.6%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동시효과 흐름을 보면 마이너스 2.8%인데 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3.5%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기존의 성장주였던 2차전지,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이 동시효과긴 합니다만 지금 마이너스 6%대의 하락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장비주들이 아침에 좀 강했는데 모두 다 하락세를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급락세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한 8에서 9%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AI 헬스케어도 처참합니다. 셀바스 AI, 뷰노, 루닐, JLK 등도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들 기업들이 지난주에 좀 반등이 조금 일부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신용 반대 매물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12시 넘어가면서
빠르게 상승폭이 둔화가 되면서 하락 전환되었고 또 이들 종목군들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들 종목군들이 신용융자 물량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매도가 나오는 것이라 보고 있고 그런 것을 또 이제 기관 투자자가 소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가 소화를 할 때 밑에서 깔아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가를 받쳐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저는 악성 매물이 좀 소화되는 과정이라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시장은 비록 상승하는데 실패를 했다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볼 것인가 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단기 바닥권에 진입해 있는 것이 상황이고 글로벌 증시가 지난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여러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 3% 정도 상승을 좀 했고요. 그리고 뭐 항생지수도 오늘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은 출발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유럽 증시도 일단은 단기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시장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신용문제가 많으신 분들, 손실이 많으신 분들은 본인이 매도하고 싶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반대면 강제 매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양대세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양대 시장 장 초반에는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오나 싶더니 지금은 또 파란불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전강 후 약으로 마감한 우리 시장인데요.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래도 통실업과 전기가스업, 비공속 광물은 1%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살펴보면요. 하락하는 업종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짚어집니다. 유통업종에서만 1%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금융업종이 크게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5% 넘게 빠졌고 그 뒤를 이어서 소프트웨어가 4%대, 오락문화 역시도 4%대 내림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드리워진 우리 시장입니다. 내일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중동 분쟁이 발발했습니다. 우리 증시의 타격과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님께서는 중동 분쟁이 증시 바닥의 마지막 시그널이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미종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면서 현금 확보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시장은 전쟁보다 비둘기적 발언에 반응한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뭐 일단은 시장 자체는 지금 뭐 저는 약간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매도를 하기 싫어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왜냐면은 신용 융자라는 것은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고요. 뭐 이걸 100% 완전히 풀로 신용 융자를 쓰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종목군들로 평균 뭐 한 30-40% 정도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담보 부족 이슈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담보를 맞추지 못하면 주가가 내가 팔기 싫어도 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100% 신용을 쓴다고 한다라면 종목이 한 40-50%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담보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게 강제 매도가 되면 소위 마이너스 100%가 되는 거죠. 원금하고 비교를 해본다라면. 그래서 그런 사태에 발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 특히 지금 신용융자는 이중구호에 갇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차전지, 그리고 로봇, AI, 헬스케어에 관련된 신용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이미 고점 대비해서 평균 40-50%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 AI는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이겨낼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엄밀히 따지면 시장은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악재가 좀 해소되는 부분들로 가고 있어요. 중동 리스크가 좀 발생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은 산유 국가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이란하고 사우디 쪽으로 확산되느냐. 다만 좀 이제 장중에 나온 뉴스가 좀 조금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뉴스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이 사우디하고 인도를 같이 이스라엘을 좀 지지하게끔 하면서 그 역학관계를 좀 견제 노선을 좀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요즘 사우디가 미국과 관계가 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얘기한 부분들이 조금은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 전쟁이라기보다는 이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좀 하락을 했고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을 했고, 뭐 유가는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주 급등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채금리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면, 또 유가가 오르긴 했지만 여기서 제한된 상승을 좀 보여준다라면, 오히려 시장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저께 연준 그 매파적인 로렌인가요? 그 연준 의원도 상당히 좀 한 발 물러서는 발언들을 했었던 부분들도 감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계속 시도할 수 있는 위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수급적인 흐름들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이겨내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주요 변곡점은 내일이죠. 내일 미국 CPI 지표 발표가 있는데 지난주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을 좋게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내일 CPI가 설사 조금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면 이건 지나간 과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한다라면 오히려 시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결국 하락 전환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뭐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에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신용 반대물 물량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변동성은 좀 키울 수 있다는 것은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일단 그러면 사우디가 좀 지지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네옴시티 관련주도 오늘 좀 하락하긴 했는데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될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네옴시티는 일단은 뭐 사우디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태가 빨리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 발이 인접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장 네옴시티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시장에서는 빨리 되면 뭐 연말이 내년 초에 뭐 첫 삽을 띄냐 안 띄냐 이런 얘기가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게 좀 미뤄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면 결론이 나오겠죠. 이게 빨리 끝날지 수습이 될지 아니면 좀 오래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더 상하방이 좀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가가 상하방이 열려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늘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저희는 내일장에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내일 저는 반도체라든지 뭐 네. 자동차라든지 또 경기 방어주들 약간 배당 여력이 좀 있는 음식 업종군들 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의 경우에는 지금 서울경제신문에서 오전에 단독 보도가 나와 있었는데 합병 성공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ISS가 찬성 의견을 제시한 것에 더해서 또 글래스 루이스가 합병 안건에 대해서 또다시 찬성 권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은 앞으로의 흐름이 긍정적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뭐 크게 뭐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라 볼 건 없다 생각을 좀 네. 하고 있어요. 뭐 합병을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신호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합병을 못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합병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편에서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제한된 반등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합병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만한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자체만으로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기는 어렵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만큼 투자하실 때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목 SOS 코너에서 정리한 내용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SOS 코너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칩스앤미디어, 화신을 구조해 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에는 버티자 의견을 주셨고요. 그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회복 사이클을 탄 만큼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심텍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반도체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복의 관건을 속도라고 짚어주신 만큼 이 속도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그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내일의 승부수로는 자동차와 반도체, 경기 방어주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